자, 페이지 134페이지. 자, 열에 대해서 볼게. 자, 거기 보면 맨 처음에 온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이 온도라는 거하고 열은 틀린 거야. 열은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열이야. 자,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표현을 해주는데, 자, 특별한 기준은 없어. 그래서 이 기준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야.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우리가 섭씨 온도인데, 기온은 스몰 t로 표시하고, 자, 이 섭씨 온도는 단위가, 자, 단위는 도씨를 사용해. 자, 이거 많이 봤지, 도씨. 자, 그리고 0도씨는 뭐냐면은 물에 어는 점. 자, 100도씨는 물에 끓는 점.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둬서,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물이니까, 자, 물에 어는 점을 0도씨, 물에 끓는 점을 100도씨로 정해놓고 쓰는 게 바로 섭씨 온도고, 그 사이를 100등분해서 쓰는 게 1도씨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게 우리가 보통 때 쓰는 섭씨 온도야. 자, 절대 온도라는 건 뭐냐면은 기온은 큰 T로 표현을 해주는데 과학에서 많이 쓰는 거야. 자, 이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한 값이라 볼 수 있고, 자, 단위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절대 온도는 여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오고 고등학교 과정에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절대 온도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섭씨 온도를 우리가 사용하니까 섭씨 온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에서는 화씨 온도라는 것도 사용을 하거든. 걔는 이제 절대 온도랑 눈금이 달라지는 거야. 일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섭씨 온도, 단위는 뭐다? 도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 온도라는 것은 이 입자의 운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입자는, 자, 고체, 액체, 기체 상태가 있을 때, 자, 고체는 약하게 운동을 하는 거고, 제자리에서, 액체는 고체보다는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거고, 기체는 서로 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막 움직이고 있는 게 바로 기체야. 그래서 얘네들 입자의 운동을 가지고 우리가 온도가 높다 낮다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일단 고체라도, 같은 고체라도 제자리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온도가 낮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자, 교재를 봐봐. 자, 교재 두 번째 보면은 온도하고 입자의 운동. 자,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고, 자, 온도가 낮으면 입자의 운동이 둔해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진다 라고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 그래서 얘의 운동 속도, 자, 이 운동 속도가 약하고 빠르고,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자,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 그럼 당연히 요 입자보다 요 입자가 운동 속도가 빠르고 온도가 더 높은 거겠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자, 열은 이동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자, 첫 번째가 뭐야? 전도. 두 번째는 대류. 세 번째는 복사. 자, 요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 자, 다시. 열의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전도, 대류, 복사. 자, 전도는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의 이동 방법. 복사는 고체, 액체, 기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얘기를 해준다. 자, 다시. 자, 열의 이동 방법 세 가지가 뭐라고? 전도, 대류, 복사. 그 중에서 전도는 어디에서? 고체에서. 대류는 액체하고 기체에서. 복사는 직접. 요걸 반드시 외워줘야 돼. 반드시. 자, 그래서 이 고체는 이 입자들이 제자리에서만 진동을 하지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열이 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 가열을 했어. 열이 이동을 할 때 이웃한 입자에게 얘가 진동을 하잖아. 그러면 이 입자도 진동을 하고 그 옆에 있는 입자도 진동하고,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열을 전달을 해가면서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전도야. 자, 대신
자, 대신 자, 전도는 아무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야. 자, 금속과 비금속이 있게 되면 금속은 열을 전도해 줄 수 있지만 비금속은 열을 전도해 줄 수가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숟가락이라도 자, 너 쇠로 된 숟가락 알지? 자,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 알지? 자, 쇠로 된 숟가락을 여기 가열을 해. 그러면 이쪽만 가열을 해도 이쪽이 이렇게 전달이 돼서 여기까지 뜨거워지잖아. 근데 플라스틱으로 된 숟가락이 있어. 그럼 여기를 가열을 하면 이쪽까지 전달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비금속 같은 플라스틱이 비금속이야. 비금속 같은 이 플라스틱은 한쪽으로 가열을 했을 때 열이 옆에 입자로 잘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고 금속은 입자들이 계속 옆으로 열을 전달시켜서 전달을 해주기가 쉽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전도는 금속에선 일어나지만 비금속에선 일어나기 어렵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비금속의 종류에는 자, 선생님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스틱, 나무, 유리 이런 것들은 다 비금속이고 금속은 금, 은, 구리, 철 뭐 이런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우리가 금속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자, 대류현상. 자, 대류현상은 액체하고 기체에서 일어나는데 자,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대류현상이라고 불러줘. 자, 이때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할 때 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자, 찬 공기나 따뜻한 공기의 밀도 차이를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찬물하고 따뜻한 물 중에서 누가 더 무겁지? 자,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뜨거운 물을 딱 틀어봐. 그러면 이 뜨거운 물은 위쪽만 뜨거워지지 아래쪽으로는 뜨거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찬물하고 따뜻한 물이 있으면 찬물이 훨씬 무거운 거야. 그래서 따뜻한 물을 틀게 되면 위쪽만 따뜻해지 절대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된다는 거야. 자, 공기도 마찬가지야. 자,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찬 공기는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난로를 설치를 할 때는 자, 난로를 설치를 할 때는 위쪽에 설치해야 돼?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 반드시 아래쪽에 설치를 해줘야 돼. 왜냐면 이 난로에 의해서 공기가 따뜻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쪽으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와서 이렇게 순환, 대류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 근데 위쪽에다 난로를 설치를 해놓으면 따뜻한 공기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온다는 거야.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가 내려와서 순환을 일으키려면 난로는 반드시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아래쪽에 설치를 해줘야 된다. 자, 그럼 반대로 에어컨을 이야기해 볼게. 에어컨. 자,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설치해야 돼?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 자, 에어컨은 공기를 차게 만드는 거야. 그치? 자, 반드시 위쪽에 설치를 해줘야 돼. 자, 얘를 위쪽에 설치를 해주면 얘로 인해서 이 주변 공기가 차가워져. 그러면 찬 공기는 어떻게 된다? 내려가고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서 이렇게 대류현상을 일으켜야 돼. 자, 다시. 자, 따뜻한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내려와. 그래서 순환을 일으키게 된다. 이게 포인트야. 자, 누가 더 무겁다? 찬 공기가 더 무거워? 따뜻한 공기가 무거워? 따뜻한 공기는 가볍고 찬 공기는 무거운 거야. 그래야지만 대류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입자, 기체 입자나 물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서 순환을 일으키는 게 바로 대류현상이다.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줘야 돼. 자, 찬 공기, 찬 물이 따뜻한 공기, 찬 물보다 밀도가 더 크다. 밀도가 더 크다는 건 무겁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야지만 순환을 일으킬 수가 있다. 자, 복사를 볼게. 자, 복사는 열 자체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다른 입자를 거치지 않아. 자, 입자라는 것은 물 분자 또는 공기 분자 이런 걸 우리가 입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입자를 거치지 않고 열 에너지 자체가 직접 이동을 하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불러주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어떨 때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태양 에너지가 전달이 돼. 근데 중간에 우주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야. 자, 진공 상태에서 그냥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도나 대류를 통해서는 전달이 안 돼. 그래도 에너지는 도달을 하잖아. 그치?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복사라고 불러준다. 복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 자, 또는 우리가 이렇게 난로가 있어. 자, 난로를 이렇게 직접 쐬. 그러면 얘는 뜨겁고 얘는 별로 안 뜨거워지지. 얘가 더 뜨거워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복사해서 이 난로에서 나온 복사 열을 복사 형태로 직접 쐬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열을 직접적으로 쐬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걸 복사. 자, 물이나 공기의 이 순환을 통해서 우리가 열을 이동하는 것을 대류. 그리고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을 뭐라 부른다? 전도라고 불러준다. 자, 그 밖에 그 옆에 자, 표시했겠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자, 표시를 하고 옆에 있는 현상을 좀 더 잘 보도록 해. 자, 전도 같은 경우는 뜨거운 국에 숟가락 표시. 걔가 고체야. 그 다음, 추운 날, 실외 바깥에 금속으로 이루어진 의자. 자, 의자도 고체지, 그치? 그리고 냄비와 프라이팬, 다 고체지? 그리고 금속이야. 지금 비금속 하나도 안 나왔어. 자, 비금속은 플라스틱, 나무, 유리 이런 애들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금속에서의 열의 전달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 자, 밑에 대류현상. 자, 대류현상에 의한 현상은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내려간다. 그리고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지고 에어컨을 켜면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난로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고, 자, 에어컨은 위쪽에 설치를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 내용을 잠깐만 보면, 옆에 있는 사이드 내용. 열이 잘 전달되는 그 물질은 금속이고,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은 플라스틱, 나무, 천, 유리, 뭐 이런 애들이 있다. 자, 반드시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열의 이동 방법 비유가 나와 있어. 책을 던져. 자, 친구한테 책을 던졌어. 자, 직접 전달되는 거니까 뭐야? 복사. 자, 책을 직접 들고 내가 친구한테 갔어. 직접 이동. 대류. 됐지? 그 다음 옆 친구한테 책을 전달시켰어? 그러면 전도. 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알아두면 돼. 그리고 복사에 대한 현상도 마찬가지야. 지금 태양열이 지금까지 전달이 되는 것은 이 우주가 진공이기 때문인 거고, 자, 난로를 쐈을 때 여기는 쉽게 뜨거워지고 여기는 덜 뜨거워지는 거, 이거 바로 쐬는 것을 우리가 복사라고 이야기를 해준다. 됐지? 그러니까 난로가 있었을 때 직접 쐬가지고 뜨거운 것은 복사지만 난로를 통해서 공기 전체가 순환되면서 따뜻해지는 것은 우리가 대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열이라든지 이런 내용 다시 한번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 자, O2 136페이지 볼게. 자, 다시 한번 정리가 나와 있어. 자, 난방기가 난로잖아. 자, 난로는 위쪽에 설치해야 돼? 아래쪽에 설치해야 돼? 반드시 아래쪽에 설치한다. 왜요? 그 다음, 냉방기 에어컨은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위쪽에 설치해야 된다. 왜?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지. 반드시 외워줘야 돼. 자, 다시. 자, 따뜻한 공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무거우니까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단열을 볼게. 단열. 자, 단열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거야. 열을 이동 못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온병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따뜻한 물을 담아놓게 되면 이 따뜻한 물이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바깥고 그러니까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걸 차단시켜주는 거고, 반대로 여기 찬물을 담가놓게 되면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줘야 돼.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보온병은 마개를 뭘로 만들었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대. 그럼 플라스틱은 열의 전도 방법. 자, 열의 전도 방법 세 가지 뭐야? 전도, 대류, 복사. 이 중에서 뭘 차단한다? 전도를 차단을 한다. 플라스틱이니까, 고체니까. 그 다음 벽이 이중벽이야. 자, 이중벽을 해놓고 이 가운데에 진공으로 만들어놨어. 자, 진공을 통해서 열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복사라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전도도 차단하고 대류도 차단하는, 둘 다 차단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 이중벽 사이에 진공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 왜냐면 둘 다 차단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그 다음, 이 안쪽에 은으로 도금을 해놨는데, 자, 은으로 도금을 해놨으니까 약간 거울처럼 반들반들해. 자, 말하자면 이 열이 반사가 돼서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복사를 차단시킨다. 왜냐면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자,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못 나가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밖에 교재를 보면, 자, 벽돌과 벽돌 사이에 스타일로폼. 자, 스타일로폼 줄쳐. 자, 스타일로폼은 스티로폼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스티로폼 사이사이에 뾱뾱이처럼 공기층이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열의 전도에 의한 방법을 차단시켜주는 방법이다. 표시. 그 다음 이중층이 있으면, 그러니까 유리창 같은 경우도 이중창으로 보통 만들어 놓거든. 자, 이 유리가 있고 이 유리가 있으면 이 유리 사이를 진공으로 해놓으면 제일 좋고, 아니면 공기층으로 해놓는 거야. 그러면 열의 이동 방법 중에서 전도라는 방법을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자, 중간에 공기나 진공을 넣어놓게 되면 전도를 차단시킨다. 왜? 유리는 고체니까. 그 다음 옆에 사이드 보면, 자, 사이드 내용, 이쪽 내용을 보면, 자, 솜, 스타일로폼, 뾱뾱이 다 전도에 의해서 차단시키는 거고, 진공 상태는 전도하고 대류를 둘 다 차단시키고, 자, 은도금, 은박지, 알루미늄 밥 이런 애들은 다 뭐야? 복사에 의한 전도를, 그러니까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 방법을 차단시키는 방법이다. 자, 표시해놔. 자, 그 다음 뭐 단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겨울철에 특히나 그 두꺼운 옷 하나를 입는 것보다는 얇은 옷 여러 겹을 입는 게 좋거든. 왜냐면 얇은 옷을 입으면 그 사이사이 공기층이 들어가. 그래서 열의 전도를 또 차단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열 평형을 볼게. 자, 열 평형은 뭐냐면은, 자, Y축이 지금 온도야. 자, 얘는 온도가 높은 고온. 자, 얘는 온도가 낮은 저온이야. 자, 온도가 높은 물질이 있고 낮은 물질이 있어. 자, 이 두 가지를 접촉을 시키는 거지. 자, 얘는 온도가 높은 물질, 얘는 온도가 낮은 물질이야. 고온, 저온. 자,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면 얘는 10도 이렇게 되겠지. 자, 온도가 높은 물질하고 낮은 물질을 이렇게 접촉을 시켜놔. 접촉을 시켜놓으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고온은 온도가 낮아지고 저온은 온도가 높아져서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있거든. 자, 이 온도가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준다. 자, 다시 열평형이 뭐라고?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을 해서 온도가 같아질 때, 양쪽의 온도가 같아지면 더 이상 열이 이동을 안 한단 말이야. 그때를 우리가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준다. 그러면 여기 봐봐.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을 했잖아. 그러면 이 고온이, 자, 고온이 잃은 열과 저온이 잃은 열. 자, 고온이 잃은 열과 저온이 얻은 열. 얘는 얻어야지. 이거는 얘가 잃은 만큼 얘가 얻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 얘가 잃은 열과 얘가 얻은 열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자, 대신 고온의 온도 변화는 요만큼이야. 저온의 온도 변화는 요만큼이야. 그럴 때 이 온도 변화는 물질의 질량이나 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같지 않다. 대신 잃은 열과 얻은 열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 대신 온도 변화는 같지 않을 수 있다. 자, 이걸 알아두면 돼. 자, 대신 이 두 개가 온도가 같아질 때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준다? 열평형 상태라고 불러준다. 이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에너지, 열량의 단위를 한번 볼게. 자, 열량이라는 것은 열에너지의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자, 단위는 칼로리 또는 킬로칼로리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고, 킬로자가 붙으면 항상 1000배야. 그래서 1킬로칼로리는 몇 킬로칼로리다? 1000킬로칼로리에 해당이 된다. 자,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단어는 계산 문제가 나올 때는 조금 어렵거든. 그래서 여기까지는 용어 위주로. 요거 하나 아는데. 자, 단열은 전도, 대류, 복사 모두 차단하는 방법. 자, 전도는 어디에서 열의 이동 방법이야? 고체에서. 대류는 액체하고 기체. 복사는 직접. 이것을 차단해야지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차단을 해야지만 열의 이동을 막을 수가 있다. 대신 요 세 가지를 다 막으면 좋겠지만 그렇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떤 것을 차단시켜서 단열을 시키는지는 우리가 그 종류를 책에 나온 대로 외워줘야 돼. 자, 여기까지 필기를 하고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